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제로금리 효과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리 역사 및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금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더 크게 보시면 되는데 2008년도에 미국이 여기서 여기로 내렸습니다. 0%로요. 쭉 내렸죠. 이때는 효과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25%였거든요. 5.25에서 내렸거든요.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최근에는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한 이때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약 1.5에서 내렸습니다. 1.5%에서. 그러니까 5%에서 0으로 갔을 때하고 1.5에서 0으로 갔을 때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금리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5%, 1.25%에서 0 차이가 여기선 당연히 5%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1.25에서 0으로 갔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히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내렸죠. 거의 2주 만에 1.25에서 0으로 내렸습니다. 보름 만에. 미국도 정말 급했다라는 소리죠. 예.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한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보시다시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한국도 2008년도에서 때는 미국과 같았지만 5.25에서 2% 내렸습니다. 한국은 5.25. 그래서 이때도 그래도 3% 이상 내렸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안 내리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은 약 1.75, 1.5에서 0.7로 내렸는데 이 최저죠. 역사상 최저 진짜 우리나라도 0.75%로 내렸습니다. 0.1 근데 여기서도 효과가 많지 않았던 일은 1.5에서 내렸기 때문에 효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때도 단순 계산으로 3% 이상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0.75 거의 0에 육박하지만 너무 내리는 게 작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효과가 정말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효과가.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이제 이게 아마 3월 20일 기준일 것 같은데 지난 이 녹음할 때가 제가 지금 일요일에 녹음하니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실제 금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3위크, 13위크 트레저리 빌 해가지고 이게 3개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기 금리가 이미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0.03%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고 금리는 0인 겁니다. 그리고 10년 금리도 0.9380%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를 못 받습니다. 10년 동안 저축을 해도 1%밖에 못 본다. 1년에. 와, 정말 금리가 정말 낮아지고 있습니다. 1년의 금리가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정말 새로운 거죠. 그리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됐다라는 것과 그래서 3개월 채권 금리는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가 금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5년 금리도 0.5%밖에 안 주고 10년 금리도 0.9380% 1%가 둘 다 안 된다라는 소리죠. 금리가 정말 낮아졌습니다. 이게 참 새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금리를 하면 최고의 사례는 일본입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은 1990년대에 자산 시장이 꺼지면서 Japanese Asset Price Bubble Collapse 그러니까 자산이 거품이 꺼지면서 제로 금리를 했죠. 근데 로스트 디케이드라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10년, 20년 막 이런 게 나왔죠. 막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지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고 막 제로 금리를 막 10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로 금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졌죠. ZIRP가 제로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 폴리시의 그 약자인데 하여튼 제로금리가 inability입니다. to address 조정할 수 없다. 스태그네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일본은 제로금리를 했지만 스태그네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을 겪었고 이 이유는 이코노미 fell into liquidity trap이라 그래가지고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좀 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로금리로 인해서 리퀴디티 트랩,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한번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제로금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스태그네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은 일본 사례에서는 극복할 수 없었다가 핵심이거든요. 일본 사례에서는. 그래서 제로금리가 됐다고 저는 반대인데, 저는 아닐 거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화랑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무슨 신문 기사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뭐 강남을 붙잡으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돈이 오른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태그네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구글이라든지 뭐 찾아보시면 되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인플레이션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내 자산이 올라간다. 특히 부동산은 땅이고, 땅은 없어지지 않고 무조건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기초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나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세를 재산세를 물리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뭐 하여튼 스태그네이션하고 디플레이션으로 제로금리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례로서, 일본 역사로서 보여주신다. 일본은 이거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일본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참고 URL은 제 유튜브 설명란에 있을 테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 제로금리를 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보더라도 미국은 2008년도에 5.25에서 0%로 내렸고요. 2008년도에 한국은 5.25에서 2%로 내렸고,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는 한국은 1.25에서 0%로, 한국도 1.25에서 0.75%로, 정말 역사 0.75나 0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0.75에서 뭐 0%로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또 0.5%에서 0.25% 내린다고 시장이 뭐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0.75나 0.5% 더 내린다고 뭐 효과는 없고, 이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5%, 3%지만 너무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1% 내렸다고 경기가 올라간다, 뭐 활성이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 엄청나게 0%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수수료 문제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은행에서 빌려오고 기존에 빌린 것들과 대손충당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정말 많이 내려가면 상징적으로 한 1.95% 이런,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1.95%, 2%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거의 부담금, 뭐 대손충당금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금리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저입니다. 이 밑으로는 내려가봤자 진짜 0.5%.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3% 빌렸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자들은 조금 내린다고 변동금리 받았다 그러면 2.5%까지 최대로 본 겁니다.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3%로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제로금리가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제로금리 했지만 경제 상승은 불가능했고 오히려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일본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가 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다시 경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이거든요. 올라가더라도 최소 1, 2년 후에나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빠르면 최소 1, 2년 후에나 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는 되게 좋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가 제 생각인 겁니다. 예, 제 유튜브에 꼭 말씀드린 건데,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뭐 항상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하지만 뭐 저도 사람이고 신도 아니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만 해주시고 그냥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참고만 해주십시오. 진짜 투자 책임은 결국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